종잣돈 1,500만원 옥탑방에서 상가, 부동산 자산 20억 월세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주부에서 5권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제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는 재테크를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돈은 하나도 모이지 않았죠. 그렇다고 일을 안 했던 것도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입학을 하자마자 과외부터 시작해서 파트타임으로 학원에서 꾸준하게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고, 그렇지만 돈은 하나도 모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잣돈 1,500만 원으로 신혼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제가 출근을 하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에 그때는 사람이 정말 많았고 지하철에 꽉 차 있었어요. 그날도 저는 구석에 기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답하고 사람이 많았던 지하철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하철에서 계속 나가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을 나가는 순간 출근을 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저는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을 해야 했어요. 회사는 마치 저에게는 너무나 답답한 감옥과 같았어요. 그렇다고 집에 돌아가면 편하게 쉴 수도 없었어요. 두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편안하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매번 생각하게 됐고,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의 꿈을 잃고 있었어요.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 또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 지하철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렇게 해도 될까? 나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까? 그리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을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의 돈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서 돈 공부를 시작했어요. 내 꿈을 잃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돈 공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딱 3가지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거예요. 첫째, 아바타 소득을 만들어라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해야 돈이 계속 나온다면 여러분은 평생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절대 쉴 수 없고 가족과의 시간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의 건강을 잃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돈도 없고 많은 꿈도 잃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바타 소득, 나를 대신해서 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한 것은 부동산 임대 사업이었어요. 저는 지금은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가 저의 월급보다 많아졌어요. 그리고 퇴사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경제적 자유를, 안정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의 월세가 처음부터 많았던 건 아니었어요. 저의 첫 임대 사업을 했던 부동산의 월세는 단돈 3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담보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단돈 1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실망했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깨닫게 됐어요. 내가 일하지 않고 내 시간을 투입하지 않았는데 10만 원씩 계속 소득이 창출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조금만 하면 이것을 더 키워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바타 소득, 나 대신 일해줄 수 있는 시스템, 월세 또는 임대 수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지하철에서 출근을 하는 길에 자판기가 보였어요. 자판기라는 것도 역시 주인은 지키고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어요. 채 10걸음도 걷지 않은 곳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가 부스를 지키고 계셨어요. 작은 매장이 있었던 거죠. 지하철에서 우유도 팔고 계셨고, 그리고 초콜릿, 여러 과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아바타 소득에 대해서 매일 생각했던 저에게는 아바타 소득의 또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자판기를 가진 사람은 아바타 소득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할아버지는 열심히 일은 하시고 계셨지만 아프시면 소득이 끊기는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난 어떤 모습일까? 라는 생각을 그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2번째 법칙입니다. 헛되게 돈을 쓰지 말라입니다. 처음에 제가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 저는 중고 세탁기 7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세탁기는 7만 원이었고 전자레인지는 3만 원이었어요. 중고 가전을 쓰는 것 그렇게 창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돈을 아껴서 내 인생을 바꾸는 진정한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헛된 곳에 돈 쓰지 마세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 필요하지도 않은데 불필요한 사치품, 비싼 가전이나 불필요한 그릇, 수입 제품
이런 것들에 여러분의 돈을 다 쓴다면 여러분은 절대 자산을 모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제 후배 중에서 취업을 하자마자부터 수입차를 할부로 사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빌라 월세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차는 수입으로 할부금을 내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매일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직장에서 잘릴까봐 불안하고 자산이 없어서 불안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물품에 돈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에 여러분의 돈을 가치 있게 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레버리지를 활용하라 입니다. 예전에 저는 특판 예금이 나오면 달려가곤 했어요. 단돈 0.1%라도 금리가 높은 것이 있으면 혈안이 되어서 찾아다녔죠. 왜냐하면 저축만이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 어떨까요? 여러분이 은행에 1억을 넣어둔다고 해도 여러분은 결코 많은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없어요. 월 10만 원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린 또 1억 원도 없어요. 그래서 그 10만 원도 받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돈을 불려갈 수 있을까요? 과연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으로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은행을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은행을 완전히 벗어나서는 안 돼요. 대신에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레버리지를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레버리지는 칼의 양날과도 같아요. 잘못 쓰면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힐 거예요. 나는 아는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대출해서 투자해서 돈을 모은대. 사람들이 돈을 불린대. 근데 어떻게? 돈을 많이 빌려서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됐대. 라는 말을 듣고 대출을 땡기고 돈을 빌려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것에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걸 잃게 되실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투자죠. 대신 레버리지를 활용하실 때는 반드시 돈 공부를 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해 주세요. 저는 수많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의 방에는 수백 권의 책들이 있어요. 모두 재테크 책이고 제가 좋아하는 자산관리, 재테크 이런 책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돈 공부를 시작하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저는 소설책만 읽었어요. 만화방에 가는 게 취미였어요. 만화방에 가서 로맨스 소설만 읽고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드라마 보면서 잠드는 날이 허구한 날이었죠. 그런 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가는 절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지식을 쌓고 여러분이 레버리지를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삶도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